나도 볼카nov스키랑 싸워봤을 때 느꼈던 게 잘한다 수준이 아닌 거지. 이거는 최정상인 선수지 사실. 그죠. 얘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안녕하세요. 아직 UFC에 싸우고 있는 코리안 좀비 정찬성입니다. 소개해. 안녕하십니까. 코리안 좀비 MMA의 NPC 10년 동안 예. 박혀있는 예. 홍준영입니다. 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홍준 선수를 모시고 UFC 284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이게 사실 할 생각이 없었는데 역대 최고로 많은 메시지와 뭐 댓글들이나 뭐 이렇게 리뷰를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근데 뭐 제가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있나? 뭐 코메인 선수랑 싸워봤고 메인 이벤트 선수랑 싸워봤고 뭐 이런 사람도 많지 않나? 한국에 많을걸? 와, 진짜 그렇네. 딥하게 들어가기 전에 그냥 느낌. 저는 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는 마카체프가 이겼다. 물론 보카의 그 임팩트가 더 컸지만 승리는 마카체프가 이겼다 하면서 판정 결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나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호주 그 홈타운의 그 분위기라면 이거는 분명히 볼카nov스키 승리를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이게 흘러가면서 나도 나름 이제 라운드별로 채점을 했는데 나도 이슬람이 냉정하게 그냥 그것만 따지면 이긴 건데, 요즘에 UFC 심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뭐 두오 때도 그렇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꼭 이런 경기에서는 또 굉장히 철저하게 해버리는 게 좀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라운드별로 보면 벤이랑 데렉이랑 데이비드 있는데 여기 홍이랑 좀비 있으면 나는 1라운드 그리고 4라운드 마카체프, 5라운드 볼카, 2, 3라운드를 나는 둘 다 이슬람이라고 는 생각을 하거든. 2라운드인가에 볼카nov스키가 때려서 다운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지. 발이 꼬여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이슬람이 이런 점수는 없었으니까. 2라운드에 큰 것도 맞췄으니까 이슬람. 그리고 볼카nov스키 한번 이청하고 그렇게 치면은 냉정하게 정말 따지고 보면 2, 3라운드까지 다 이슬람이 이겨서 안장일치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즘에 심판이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4라운드 때 이제 이슬람이 백을 잡았을 때, 요즘에 UFC 추세로 봤을 때는 때리는 사람이 점수를 주잖아. 아무리 테이크다운을 해서 눌려놔도. 근데 그렇게 봐도 볼카nov스키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계속 때렸잖아. 어쨌든 이슬람 잡고만 있었고, 그러면 얘 나한테 점수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백인데 백이니까 백에 있는 사람이 언제든 초크를 걸어서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초크를 안 걸리고 계속 때렸다는 거지. 애매하네. 아니, 그러니까 이 기준을 누구한테 점수를 주느냐, 나 이거를 요즘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때리는 게 먼저라면은 이게 볼카nov스키 때렸으니까. 나는 2라운드 볼카, 4라운드 볼카, 5라운드 볼카. 나는 볼카승. 4라운드는 진짜 저는 이거 아니 요즘에 심판 생각해보라고. 아무리 그래도 4라운드 그거를 볼카한테 주는 건 조금 아무것도 안 하고 백을 잡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진짜로 얘도 이렇게라도 때렸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근데 뒤에서 할 말이 난 초크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래, 뭐 너랑 나랑 하는데 뭐 답이 내려지는 게 아니잖아. 그래, 그렇다 치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채점을 하고 싶습니다.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을 뽑자면 나는 개인적으로는 볼카nov스키가 지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슬람이 왼손잡이인데도 거리감을 되게 잘 잡는다는 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볼카nov스키가 킥을 많이 안 차더라고. 나는 이제 킥을 안쪽을 되게 많이 찰 줄 알았는데 이걸 뭐 왜 안 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너무 잘했고, 사이즈 차이가 또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서 이거를 때릴 수가 있는데, 나도 볼카nov스키랑 싸워봤을 때 느꼈던 게 얘는 키가 작은 거를 별로 핸디캡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게 좀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거든. 잽을 너무 많이 맞았어 그때. 팔이 길다고 느껴져. 그러니까 이게 멀리서 나를 잽을 때리니까 펀치를 길게 때린다고 느껴졌었거든. 그러니까 되게 이 거리 싸움이라는 거를 잘한다 수준이 아닌 거지. 이거는 왼손잡이인 선수한테도 이렇게 잘 싸우는 거 보면은 최정상인 선수지 사실. 그죠. 그리고 볼카nov스키 경기를 계속 연구하고 계속 보는 입장으로서 때리고 다음에 대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이슬람 같은 경우는 때리고 그냥 끝나고 그때 맞는 경우 되게 많은데, 때리고 나서 한 번 더 하고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더라고, 보통 선수처럼. 그리고 레슬링 방어적인 부분에 아마 더 연습을 많이 했겠지. 그리고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체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늘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 진짜 말도 안 돼. 일반인 분들도 보시면 그러겠지만 선수들은 더 잘 알걸요. 이렇게 4라운드, 5라운드 동안 레슬링 싸움을 계속 거는데 타격을 계속하고 스텝을 계속 뛰는데 이게 어떻게 안 지칠 수 있지 이렇게? 이슬람은 그래도 아무래도 먼저 지치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슬람은 조금 체력을 나중에 쓰는 전략을 한 것 같아. 그래서 1라운드 초반에는 아예 그냥 거의 하는 게 없더라고. 근데 볼칸스키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처음부터 계속 그 상태로 어떻게 운동해야지 그런 체력 얻을 수 있어? 아 그거는 운동한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지? 여기서 형 지금 형이 하는 거에서 더 강도를 올릴 수 있어요? 시합 준비할 때? 더 그러니까 요즘에 생각이 드는 게 더 해설하기보다는 냉정함인가? 냉정하게 그게 되게- 경기를 해서 그런가? 힘을 안 써서? 아니 그러니까 힘을 안 쓴다기보다는 심박수가 떨어져요? 강약을 조절을 하는 거지. 막 샵 던져 흥분을 하고 막 내 페이스 조절을 못 하고. 그런 것도 근데 내 생각에는 얘는 경기를 좀 지배하는 거지. 자기가 이제 컨트롤 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좋은 게 아닐까. 근데 그게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 똑같은 인간인데 아니면 체력도 약간 타고난 부분인가? 타고난 애가 생각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거지. 천재가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거지. 마카체프의 인상적이었던 모습 뭐 워낙에 다 잘했고 뭐 잘하는 애고 레슬링 잘하는 애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카체프의 인상적이었던 점이다 치면은 좀 뭐랄까 그래도 그냥 걔는 걔대로 했다. 걔는 걔대로 할 수 있는 거 했다. 네. 볼카한테 묻혀도 사실 인상적인 부분이 잘 그러네. 없었어요. 왜냐면 이슬람이 그렇게 막 엮이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마탱이 가서 이제 네. 막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볼카nov스키가 마탱이 가지 않아 버리니까 얘 경기를 잘 못한 것 같은데 좀 그건 있었다. 리바운드 이렇게 회복이 잘 안 된 느낌이 들긴 했었다. 이번에 아마 그 회복 시간이 되게 짧은 걸로 좀 그런 대회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감량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덜 회복을 저기 하게 되면 또 손해가 많은 거니까 그래 보이긴 했는데 어찌됐든 뭐 그것도 핑계고 그날 그거만 봤을 때는 이슬람이 인상적이었던 것들은 특별하게 없었던 것 같아요. 타격적인 부분에서는 뭐 이슬람 원래 그 정도는 하니까 이슬람이 못했다기보다는 볼카nov스키가 잘했다. 이 경기 뒤에 이제 좀 또 뭐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데누코가 아이브를 꽂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P4P 1위가 뭐 갈리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얘기해 보자면 IV 이거 좀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 근데 IV가 뭐예요? 응? IV가 뭐예요? 링겔 아 개체하고 나서 링겔을 만든 개체하고 이제 수분 섭취를 이제 마시는 걸로 하잖아. 거? 네. 이걸 꽂아서 수분을 링겔 링겔 맞으면은 그게 마시는 거에 몇 배가 더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된다고. 그게 금지예요? UFC는? 금지지. 옛날에 이거 몰랐니? 야 이걸 몰랐니? 야 이걸 모르는 게 말이 돼? 금지구나. 내가 혈관으로 바로 이제 꽂아서 그러니까 너무 설명해 줄 수 있겠다. 그렇지? 네. 그렇지. 모른 척 한 거지. 네. 우리가 수분 감량을 하잖아. 마셔서 수분 섭취를 하는 게 내 혈관에 꽂아서 링겔을 꽂는 것보다 몇 배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너무 이제 옛날에는 극한으로 뺐다가 IV 꽂으면 똑같아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네. 체중의 감량에 대한 저기가 없어지니까 네. 이제 그걸 금지를 시킨 거지. 아무래도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들 조니 핸드릭스가 제일 유명한 네. 있어지. 그 선수가 엄청나게 체중을 빼고 IV를 꽂고 그 다음날 똑같은 거의 저걸로 나오고. 근데 그건 거의 잡기가 힘들겠네요. 그치, 그렇죠. 잡기 힘들지. 수분 감량을 하고 IV를 하면 그 현장을 잡지 않는 이상 뭐 소변이나 뭐 이런 걸로는 제가 알기로는 검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UFC 내에서도 암묵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나는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응? 안 하지. 에이. 이거 나 지금 테스트한 거야? 또 뭔 얘기 있어? P4P 1위. 이건 말도 안 되지. 당연히 볼카nov스키 1위지. 어떻게 이슬람이 1위야? 이거 다른 체급 선수가 싸웠는데 UFC 공식 사이트에서는 아직도 볼카nov스키 1등가 맞는데 모든 뭐 매체 뭐 이런 그런 데서는 바뀐 데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좀 수준 차이 나게 졌다. 이러면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이 정도는 나는 체중 차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슬람이 패더급이었으면은 이겼다고 볼 수도 있지. 절대로 못 이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제 P4P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체급 저거를 떠나서 누가 제일 잘하느냐를 따지는 건데 나는 그거는 이견이 있으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 또 PPD 선수랑 또 싸워봤네, 또 두 명 다. 뭐 많잖아, 한국에. 볼카nov스키는 뭐 당연히 야이르랑 이제 통합 타이틀전을 해야 될 거고, 야이르가 이길 수 있을까? 야이르가 이길 수 있을까? 진짜 뭐 보록샷 터지지 않는 이상. 아 근데 그 뽀록샷을 너무 많이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긴 해, 야이르가. 그러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 변수가 많으니까. 그치. 근데 뭔가 선택을 하고 어떤 경기를 풀지는 볼카nov스키가 너무 가지고 있는 게 많고, 근데 야이르가 가지고 있는 폭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볼카nov스키가 그저 근소하게 한 9.5 대 0.5로 이기지 않을까. 9.5 대 0.5. 아 그래? 야이르 미안하다. 서운하겠다. 마카체프는 할 수 있는 애가 이제 베리우시 남았고, 베리우시 이길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지. 이렇게 각자 한 경기씩 하고 다시 만날 수도 있겠네. 볼카가 야이를 이기고 마카체프가 베리우시를 이기면 저 둘이 좀 그럴 수 있겠다. 그것도 좀 굉장히 재밌는 그림일 것 같고. 야이르가 지금 벨트를 따긴 했지만 아무도 야이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야이르의 자격에 대해서 조금 논란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에밋에 대한 자격도 그렇고, 에밋은 마지막 경기를 데니기한테 스플릿으로 이겼는데 잠정 타이틀을 받는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지. 왜냐면은 아놀드 앨런도 있고 볼카한테 지긴 했지만 할로웨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둘이 잠정 타이틀전만 아니었으면은 사실 아무 문제 없는 매치업이었는데, 근데 이 둘을 굳이 굳이? 이런 느낌 아닐까? 그럼 앨런이 조금 많이, 아놀드 앨런이 조금 많이 억울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이 다음에 패더급 선수 중에 할로웨이와 아놀드 앨런 누가 일 것 같습니까? 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워? 아닌가? 난 너무 쉬운데? 할로웨이? 할로웨이일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앨런 경기를 잘 안 봤어요. 요즘 UFC 좀 많이 좀. 그래? 이게 얘네가 3라운드면 모르겠는데 5라운드거든? 할로웨이가 뭐 정신적으로 많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 할로웨이가 무난하게 이길지 않을까 하지만, 항상 제가 예측하면 항상 틀렸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맞췄다, 둘 다. 마카체프랑 야이르. 비공식적으로는 다 맞죠, 항상. 어디서 이제 얘기를 안 하면 맞죠. 이거는 공식적으로 할로웨이를 할로웨이 했지. 그럼 저는 앨런. 앨런이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UFC 284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 총평을 하자면 볼카nov스키 너무 잘한다. 그리고 꼭 이런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이었지만 코리안 좀비의 미래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기왕 아직까지 싸우고 있으면 이들을 목표로 하는 게 맞다고 라는 생각을 좀 들고, 지금 세대에서는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나오는 게 불가능할 수 있지만, 내가 조금 그래도 나름 과학적으로 나름 전략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가르치고 있고, 이게 좀 시대가 바뀌면 그래도 언젠간 또 뭐 천재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말인데, 이런 천재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또 이런 골드 버튼 빌드업이 좋았지. 괜찮지 않았어?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 못했지. 나는 이제 알고 있었지. 이런 빌드업을 쌓아간 거지. 그런 천재들을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골드 버튼이 왔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 그리고 좀비 트립을 사랑해주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겸손하게, 더 넘치지 않게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뭐 좋은 경기나 제가 리뷰할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메시지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